안녕하십니까. YCN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보이차의 명가이신 김준경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오시는데 불편하진 않으신가요? 전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네. 가능하면 이제 대중교통 이용하기 때문에 네. 오늘 제가 있는 곳에서 택시 타고 편하게 왔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먼저 저희 유림방송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부터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보이차 품명가. 저는 원래 이제 서예를 했고요. 그래서 늘 직함에 따라합니다. 서예가 보이차 품명가 김준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서예가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예는 언제부터 서예는 시작을 제가 하시게 이제 됐어요? 10살 때입니다. 1970년도쯤이죠. 저희 아버님이 지금 돌아가셨지만 이제 선친께서 네. 서예 학원을 하셨습니다. 아. 원래 이제 서예를 하셨고 그래서 이제 아버님 밑에서 서예를 배우고 또 한학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10살부터 서예 이제 시작이 되셨으면 지금 굉장히 오랜 세월을 하신 거잖아요. 지금 이제 꾸준히 뭐 한 50년은 붓을 놓지 않고 살았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선생님 그 계신 곳에 가보면 서예하시는 분들이 정말 진지하게 하시는 그렇죠. 모습을 제가 네. 뵙게 되는데 혹시 선생님 그러면 전시는 몇 번이나 좀 하셨어요? 전시는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제 2007년도에 한 번, 2014년도에 한 번, 그리고 네. 이제 올해 2021년도에 지금 7월 초부터 전시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오늘 전시 그 홍보도 좀 해주시면 많은 분들이 관심 있는 분들이 아마 네 같이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예. 네네 하는데요. 선생님 개인 전시인 거죠? 개인전입니다. 네네. 21년 7월 7일부터 13일까지 인사동에 있는 한국 갤러리에서 개인전을 갖게 됩니다. 네네. 이따가 다시 끝날 무렵에서 예. 다시 한번 홍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 보이차의 명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서예는 10살부터 시작을 했고 보이차를 접하시게 된 동기는 어떻게 되세요? 보이차는 제가 이제 그 즐거운 얘기는 아닙니다만 제가 2000년도에 그 과로와 과중한 스트레스 때문에 건강을 좀 잃게 되었습니다. 네. 갑작스럽게 찾아온 뇌출혈 때문에 제가 건강을 잃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제 저 스스로 제 몸을 살리기 위한 도구로 제가 이제 보이차를 연구하게 된 거죠. 그러셨군요. 그러면 그것도 지금 20여 년이 지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쭉 이제 보이차로 그러면 몸을 많이 회복하신 건가요? 회복이라고까지 얘기를 할 수는 없고요. 네. 몸을 쭉 관리를 했다고 할 수 있죠. 보이차가 처음 인류가 차를 발견하는 과정이 그 신농시가 처음 차를 발견했다 그러죠. 네네. 모든 사냐에 있는 모든 사냐초를 다 뜯어 먹어보고 직접 먹어보고 그 중에서 사람들에게 유용한 것,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그분이 구별해냈다 그럽니다. 네. 근데 그 과정에 본인이 72가지 독에 중독이 돼가지고 본인도 힘든 과정이 있었는데 차를 먹고서 네. 본인의 그 독을 중독된 상태에서 그 독을 해독을 했다라고 네. 전해집니다. 그래서 그 제가 생각하기에 그렇다면 그 차는 인류가 발견한 그 해독 주스 중에 하나다. 네. 어떤 사람은 그것을 조금 과장해가지고 뭐 최초의 해독 주스다라고 얘기했는데 최초라고 하는 건 우리가 검증할 수 없는 거고 네. 인류가 일찍이 발견한 해독 주스 중에 하나다라고 그렇게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몸을 살리기 위해서 저는 보이차를 마시기 시작했으면서 또 동시에 또 깊이 연구를 하게 된 거예요. 네. 저도 그 차 공부를 할 때 선생님이 지금 말씀해 주신 그 이야기를 스승님께 많이 이야기를 그렇습니까? 네네 듣고 우리 그 조선왕조 실록에도 보면 차에 대한 이야기, 차에 대한 언급을 한 그 횟수가 한 570여 군데 정도 나옵니다. 나오는데 뭐 차에는 어떻게 해서 아침에 뭐 차를 어떻게 했다 이렇게만 나와 있지 뭐 행다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저도 보이차를 연구하면서 제가 마음에 두고 있는 것은 가장 크게 마음에 두고 있는 것은
실사굿입니다. 네. 되게 보면 차가 너무 신비화되어 있고 네, 네. 그래서 일반인들이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죠. 네, 그래서 네. 보면 실사굿이 실제 모든 사람들이 차를 마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서 네. 모든 사람들이 쉽게 차에 접할 수 있도록 맞습니다. 그 문턱을 낮추는 거죠. 네, 네. 그래야 저변이 확대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저는 실사굿이와 홍익인간이라는 두 개의 이념을 제가 네. 모토로 해서 네. 차를 연구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그 차에 대한 철학은 선생님과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좋은 걸 많은 사람들한테 마실 수 있도록 해야죠. 네,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실정이 제가 말을 조금 또 시작하게 했으니까 우리나라 실정이 네. 어떤 사람들이 나도 이제 나이를 좀 먹고 이제 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좀 시간이 여유가 있으니까 차 생활을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네. 이제 차를 접하려고 어떤 단체에 이렇게 기웃거리게 되면 맨 처음 해야 되는 것이 무슨 한복을 맞춰야 네. 되고 그리고 그 비싼 차도구를 또 사야 되고 그러니까 네. 실제 차를 마시는 것과 무관한 그런 행위들에 너무 초점을 맞춰가지고 네. 그것을 이제 다 렌이 혹은 다 돈이 이런 네. 말들로 치장해가지고 네. 이런 그 행위 속에 실질적으로 물론 이것도 차 마시는 데 도움이 되죠. 이건 네. 하나의 그 그릇이 될 수 있으니까. 네. 그 속에 차라고 하는 걸 내용으로 해서 네. 하나의 그것을 마실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되는 거니까. 네, 네. 그것도 유용한 것이지만 그래도 그것이 주가 되면 안 된다. 네, 저도 공감해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차를 네. 마시는 게 필요한 얘기입니다. 네, 저도 정말 선생님하고 예. 어떻게 차의 철학이 이렇게 정말 만나기 예. 힘들거든요. 예. 근데 선생님하고 지금 생각이 너무 같아서 너무 반가운데요. 그래요, 지금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아니 차를 우리 그 차를 이런 머그잔에다가 마시면 누가 모르니? 그럼요. 뭐, 차를 마시는 게 중요한 거지. 형식이 뭐가 문제입니까? 네네. 저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예. 네. 그렇게 가르치고 있었는데, 이제 지금 차라고 하는 거는 차나무에서 차잎을 따서 그렇죠. 덮어서 발효되고 뭐 숙성시키고 이래서 우리가 우려서 마시는 것을 차라고 하고 그렇죠. 그 외의 것들은 다 대용차라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선생님. 네. 학술적으로 얘기하면은 네. 카멜리아 시넨시스라고 하는 학명을 가지고 있는 나무의 잎, 네. 그걸 따서 가공한 2차 식품, 네. 그것을 차라고 네, 합니다. 그것만이 차라고 인정한다. 학술적으로. 근데 네. 학술적으로 인정하자면 그것이 꼭 모든 면에 있어서 그것이 올바른 판단은 아니죠. 네. 대용차라고 하는 것도 그것도 우리 몸에 유익한 거니까 이것 나름대로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굳이 폄훼하고 할 이유가 없이 네. 같이 즐기면 좋죠. 그럼요. 그래서 정말 차 한 잔을 그러니까 혼자 마실 때 그 차 맛이 제일 좋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다담자리에 앉아서 여럿이 뭐 담소를 나누면서 마시는 차도 정말 그윽하고 좋지만 혼자 있을 때 그 심오한 생각을 하면서 차를 마실 때 그 기분, 그 느낌 그거는 해본 분만이 알 수 있는 그런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초이 선사가 네. 그 추사 선생의 아버지이신 김유경이라는 분한테 네. 혼자 마시는 차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글을 지어서 보여드린 바가 있습니다. 아, 그랬어요? 그게 이제 저기 해남 대흥사 가면 어디 그런 데 자료가 있을 겁니다. 네, 네. 예. 그래서 작년에 제가 그 해남 출강을 갔다가 그 초이 선사 있는 대흥사 예, 예. 거기까지 다녀왔거든요. 예. 다녀오고 그래 차는 우리를 참 즐겁게 해주고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주고 그런다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그때 했었는데 선생님의 이 책을 제가 받으면서 야 보이차에 꼴리다. 이 제목이 참 예사롭지 않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건 제 철학과 그 일치가 되는 내용입니다. 네네.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이제 차에 대한 질문을 해옵니다. 네. 그 가운데서 다도라는 얘기를 많이 저한테 질문을 해오는데 선생님 차를 마시는 그 뭔데 있어서 다도가 뭡니까? 라고 질문을 많이 해와요. 그래서 네. 그럴 때마다 제가 그런 분들한테 아까 같은 철학을 기반으로 해서 네. 그냥 꼴리는 대로 드십시오. 라고 네. 이렇게 답변해드린 경우가 많았었는데 네네. 그런 답변을 들은 분들이 굉장히 만족도가 좋아가지고 네.
굉장히 전부 다 정신적으로 이렇게 만족하시면서 의견이 다 일치가 되더라고요. 아이고, 네. 저도 그렇습니다. 네, 저도 네. 정말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정말 저도 차를 마셔봐야 되겠습니다. 편안하게 마실 수 예, 예. 있는. 네. 도에 너무 다도에 너무 얽매이지 않고 네.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네.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그건 노노 위령공편에 있지 않습니까? 네. 지지자는 불효 호지자요. 네, 맞습니다. 호지자는 불효 낙지자라고. 네, 네. 즐기는 것이 최고입니다. 맞습니다. 차를 즐겨야죠. 네, 네. 차에 얽매이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저도 지금 중국의 안양시, 예. 안양시에서 오래전에 초청을 받아서 예, 예. 아이고. 우리 한국에서 13분이 초청을 받아서 이제 다녀온 일이 있었는데 그때 갔다가 야, 정말 이 대국이구나. 대국에서 정말 극진한 VVIP의 대접을 받고 그렇게 오면서 굉장히 마음이 흐뭇했었어요. 그런데 그쪽에는 뭐 차가 일상이잖아요. 일상인데 제가 중국의 그 차를 접하는 예를 그러니까 예술적으로 승화를 시킨다. 이런 쪽으로 해서 저는 이해를 했어요. 정말 가서 보고 아, 그 차인들이 뭐 무예도 다 하지만 다 차자리가 마련되니까 그분들이 다 차를 우려서 손님에게 이렇게 대접을 하는데 뭐 예술적으로 대접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네네. 보통 그분들 차예사라고 얘기합니다. 네네. 차를 예술적으로 만든. 네. 그래서 내가 막 걔네들이 이렇게 막 움직이는 대로 마음도 같이 막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술적으로 막 이렇게 차를 대접할 때 받고 선물까지도 받고 막 이러면서 굉장히 황홀했던 그런 시기를 가끔씩 되뇌이기곤 해요. 아이고, 네, 즐겁죠. 너무너무 그때 그 순간이 행복했기 때문에 그런데 일본은 지금 도의 개념으로 가고 그러면 우리나라는 다 예절로서 접하는 이런 쪽으로 이제 접근이 돼서 그렇게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공부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또 후배들에게도 또 그렇게 가르치고 그래서 이 차는 백인백색이라는 이야기를 선생님 하잖아요. 한 선생님께 여러 사람이 배워도 그 배운 제자들이 각기 나름대로의 답법을 다 또 만들어내더라고요. 그래서 백인백색이라는 이야기가 여기서 나온 이야기구나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이나 일본의 그 다이앤이 다도들은 실제 차를 마시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외람되게도 우리 지금 국내에서 다도를 하시는 분들은 좀 서운하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국내의 현실이 어떤지는 좀 냉철하게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제가 몇 해 전에 그 부산에서 좀 큰 그 부산에 저기 백스코인가 하는 데서 큰 그 차 관련 협회 행사가 있었는데 거기 네네. 초대를 받아 갔었습니다. 아, 네. 딱 입장을 하니까 거기에 그 부스마다 준비하고 계신 분들의 한복들이 다 눈에 띄어요. 굉장히 비싼 한복들을 전부 맞춰 입고 계세요. 네, 그리고 그날 아침에 10시부터인가 문을 열었는데 새벽부터 가서 준비했겠죠. 머리를 얼마나 공들여서 해갖고 오셨는지 그 일대 미용실들이 정말 크게 막 녹아났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거기서 그 무대에서 시범을 보이고 오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그 행달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네. 문제는 실제 그 속에 다관 속에 차가 없어요. 제가 그걸 항상 지적하는 겁니다. 차가 없는 다도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차가 있어야지. 실제 핵심인 주가 빠진 거죠. 네. 주가 없는 그런 행다만 가지고 차와 관련된 행사를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누구든지 아까 중국에 다해는 그 사람들이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차를 우려서 마시는 사람이 즐겁게 마실 수 있도록 네네.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건데 네. 거기는 우리 실제 다 국내 그 차 행사에는 차가 없다.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네, 네. 저도 차 행사에 많이 초대도 돼서 가보기도 하고 그런데 정말 내용이 중요하냐 형식이 중요하냐 이 사람들은 형식에만 너무너무. 급급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아쉽죠. 아쉽고 안타깝고 그래서 그렇죠. 지금도 마찬가지 선생님이 지금 지적했듯이 저도 마찬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때 이렇게 뭐 차 심사도 뭐 이제 가고 뭐 또 차와 관련된 음식을 또 뭐 전국에서 그냥 내놓으라 할 그런 사람들이 다 해서 차 음식을 엄청나게 멋있게 세팅을 해놓고 그것도 뭐 이렇게 점수를 매겨서 등수를 매기고 이런 거에 뭐
심사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해봤지만 정말 내용은 미약하지만 보여지는 거에 너무 많이 치중이 돼가지고 이거는 바람직한 그런 행사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근데 선생님도 역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는군요. 다식이 네. 거기 보면은 막 예쁜 다식들이 있고 향이 아주 강한 다식들이 막 상에 예쁘게 진열되지 않습니까? 네. 다식이라고 하는 것은 차를 마시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들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때로는 그 다식들이 너무 향이 강한 음식들로 재료들로 만들어서 차를 마시는데 방해가 되는 그런 요인이 많죠. 네, 네. 그냥 그런 걸 전혀 생각하지 않고 늘 아름답게 보이는 거 꾸미는 것에만 네. 그 치중을 하니까 그게 좀 안타깝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네. 제가 여기서 상황이 되니까 제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국내 차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가 고언 네.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내 차 산업이 발전하려면 형식주의를 버려야 됩니다. 그걸 네. 지나치게 형식에 치중하는 것. 네. 그걸 버리고 실제 차에 집중을 해야지. 요즘 우리나라 국내 차 산업이 차 농가가 어렵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네. 그 어려운 이유가 뭡니까? 차가 소비가 안 되니까 그런 거죠. 맞습니다. 차와 관련된 단체들은 나름대로 그 활동하면서 경제 행위도 하죠. 본인들은 경제 활동도 하는데 실제 차가 소비가 안 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분들이 많은 분들한테 홍보해가지고 차를 많이 소비시켜 줘야 농가도 이렇게 차 농사를 열심히 짓고 연구도 많이 할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래야 차 산업이 다 융성해지는 거고. 네. 그리고 문제는 그게 핵심이 빠져 있고 차는 소비 안 되면서 형식에만 치우치니까 차 농가가 점점점 기울어 가는 거죠. 네. 또 하나가요. 네. 국내에서 차 하시는 분들은 밑도 끝도 없이 국수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쇼비니즘이라고 그러죠. 네. 우리 것이 최고시다. 우리나라의 한반도에 우리나라에서 나는 차가 전 세계에서 가장 으뜸이다. 늘 그런 국수주의에 빠져가지고 네. 현실을 바라보지 않는 거죠.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은 좋은 차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고 우리 주변에 다가오는데 네. 그걸 다 애써 외면하면서 네. 우리 것이 최고요라고 하는 이런 것만 빠져 있는 거예요.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발전이 안 되는 거죠. 저는 그걸 이제 두 가지 지금 버려야 할 것이 형식주의와 국수주의. 네. 그런 것들을 버리고 정말 현실을 직시하자. 네, 네. 나무는 꽃을 버리지 않으면 열매를 얻을 수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네.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꽃을 버리는 네. 그 판단을 과감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팩트의 그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선생님이 쓰신 보이차에 꼴리다 이 책을 좀 봤는데 선생님이 훈민정음 그 언해본 해례본을 여기다가 실어 놓으셨더라고요. 재미로 해본 겁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 지금 재미로 하셨다고 했죠. 그래서 제가 지금 훈민정음 그 해례본이 예. 국보 70호라는 거 아세요? 예. 국보 70호입니다. 저는 많이 들었지만 저는 숫자는 정확히 기억하지 못해요. 네네. 그래서 아니 선생님이 여기다가 그 해례본을 실어 놓으셨네. 저도 어려서부터 이제 그 해례본은 다 외우고 있었어요. 저도 지금 외우라면 외울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선생님 우리 내기 할까요? 그래요. 국지여음이 그건 이제 해례본의 해례본, 네. 한약 부분이고. 네네 이호중국하야 여문자로 불상유통일세 고로 우민이 유소여건 하야도 이종 부득신 기정자 다이라 예위차 여위차 민년하야 민년하여 신제 28자 하노니 욕사 애인으로 편어 일용이니라. 욕사 애인으로 이습하야 편어 이용이니라. 선생님 원본도 제가 해드릴게요. 네네. 후민정으로. 네. 나란 말씀이 중기게 나라. 문자와로 서로 삼았디 아니할세. 이런 전차로 어린 백성이 이르고자 홀빼이셔도 마참내 제 뜻을 실어 펴지 못할 놈이 아니라 내 일할 유하여 어여삐 너기어 새로 28자를 맹가노니 사람마다 헤어 수빈 이겨 날라 숨에 뼈난키 하고자 할 따람이니라. 대단하십니다. 선생님하고 진짜 철학을 같이 하는 부분이 꽤 많이 있어서 너무 제가 기쁜데요. 그래서 쭉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 해례본의 그 말씀하고 글에 대한 거를 차로 인용을 하셨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너무 재밌으신 선생님이다라고 제가 혼자 막 이 책을 보면서 즐거워했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그런 발상을 하셨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제가 이제 그
그 선생님 훈민정 관심을 지금 유림방송이니까 그런 얘기가 다른 데하고는 달리 굉장히 활기차게 나오신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그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네. 가능했던 거죠. 네. 네. 그리고 제가 이참에 꼴리다에 대한 홍보를 좀 정확한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네. 싶습니다. 네. 사람들이 보통 꼴리다라고 네, 하니까 꼴리다. 그 제목을 네. 대단히 좀 선정적으로 보고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네. 그 꼴리다의 차관이 그렇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그 실용주의, 그러니까 실사구시의 그런 정신을 바탕에 깔고 있으면서 네. 그걸 제가 이제 제목의 그 근거는 공자가 학문하는 과정 12호의 지우학하고 15의 학문의 뜻을 두고 30의 립하고 40의 프록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50의 지천명하고 60의 이순하고 70의 종심소욕이나 불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마음이 하고자 하는 바대로 좇아서 하지만은 천도에 어긋나지 않았다. 법도에 어긋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런 경지를 저는 꼴리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꼴리다는 그냥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내키는 대로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내키는 대로 해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을 경지에 이를 정도로 충분히 준비를 하고 공부를 해서 네. 그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아까 얘기했던 그런 형식주의를 과감히 탈피해가지고 그걸 초월해서 그보다 더 높은 정신적인 세계에서 차를 즐길 수 있게 된다는 의미로 제가 꼴리다를 사용합니다. 네. 선생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선생님 I like 너무너무 정말 좋은 말씀이세요. 예. 지금 뭐 공자님의 그 입문서부터 종심소욕 부리고까지 그 학문의 깊이를 다 알면서 네 꼴리는 대로 하라는 거. 그렇죠. 네. 이 말씀이 얼마만큼의 와닿는지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네.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지 않을까. 대부분은 이제 그렇게 좀 부정적으로 좀 접근하신 분들이 많고요. 그래서 네, 이제 네. 대화를 나누고 하면은 그 말의 깊이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네. 오히려 본인들도 그것을 본인들의 그냥 그 가장 좋아하는 상용구로 많이 사용합니다. 네, 저하고 네. 1시간 차를 마시다 보면은 대부분 같이 차를 마시는 분들이 그분들이 이제 꼴리다라는 말을 막 사용하는 걸 볼 네.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좋은 말이니까 그런 거죠. 네. 아 정말 너무 신나는 시간이에요, 선생님. 예. 저한테는 선생님 모시기를 정말 잘했다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선생님이 우리 학문의 깊이도 깊지만 선생님이 정말 이 보이차에 꼴리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선생님이 정말 보이차에 정말 푹 빠져 계시구나라는 예. 생각을 하게 됐고요. 많은 분들이 선생님께 서예도 배우고 또 차 한 잔도 같이 하면서 그런 시간들을 많이 보내셨을 텐데 그 많은 분들에게 선생님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이 되고 싶으신가요? 제가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이제 집에 가훈을 적어가지고 와라라고 하는 그런 그게 있었는데 그래서 네. 거기에다 제가 우리 집 가훈을 제가 제 손글씨로 써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네. 아들내미가 학교 갔다 와서는 아빠한테 불평을 해요. 투정을 하고 아빠 이게 뭐예요? 선생님이 우리 집 가훈을 보고 그걸 보고 이게 뭐냐고 좀 아들한테 좀 얘기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걔는 어린 마음에 창피해가지고 막 울고 싶었다 그러는데 저희 집 가훈은 네. 쪽팔리게 살지 말자입니다. 그러니까 역시. 쪽팔리게 살지 말자, 떳떳하게 살자. 네네. 떳떳하게 살자는 그게 지금 제가 그 선농단 역사문화관에서 거기서 펼치고 있는 그 연서회가 네. 연서회 이름이 삼락연서회거든요. 네. 그 삼락은 그 맹자의 군자 삼락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네네. 앙불괴어천, 네. 부부자거인, 그다음에 덕천하 영재의 교육지 삼락이야. 네. 천하의 영재를 얻어서 가르치겠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이제 그곳은 하늘이 그것을 기회를 줘야죠. 뭐 무조건 영재를 얻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그 앙불기어천 부부자거인, 부끄럽지 않는 삶, 네, 네. 떳떳하게 사는 삶. 네네. 그래서 그런 삶을 아이들한테 뭐 떳떳하게 살자 이런 상투적인 어구로 적는 것보다 네. 쪽팔리게 살지 말자라고 네. 이렇게 가훈을 정했던 겁니다. 네네. 그런 사람으로 늘 기억되고 기억되고 싶습니다. 네네. 저도 선생님을 맹자의 삼락을 생각하면서 늘 선생님을 마음에 기리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말씀, 귀한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서예가이시면서 보이차의 대가이신 김준경 선생님의 그 뜻 깊고 깊은 학문의 깊이와 보이차에 대한 귀한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했는데요. 이 시간 즐거우셨습니까?
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